궁금한 게 많아 와이 와이 모르는 게 많아 와이 와이 와이쌤과 함께 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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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 가상의 지구를 사고 파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아니, 가상의 지구를 사고 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화면을 보면 지구가 땅콩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쪽은 진짜 지구고요. 한쪽은 그 진짜 지구를 똑같이 복제한 가짜 지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와 똑같이 생긴 가상의 지구를 만든다는 것인데, 가상의 지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보면은 어떤 섬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지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형이 그 가짜 지구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구글 맵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실제 그 모습과 가상의 지도가 일치하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정말 내가 가상의 세계 속에서도 현실을 보는 것 같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지구를 사고 판다? 자, 봅시다. 자, 이 어스트라는 회사는 처음에 토지를 구매하고 거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지도 속에 그런 땅들을 그냥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또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 가짜 땅을 돈을 주고 살까요? 처음에는 뭐 100원, 200원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한 100원, 200원 했던 것들이 비싸게는 막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가짜 땅을 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2단계에서 땅을 산 사람들에 한해서 그 안에 이렇게 건물을 짓게 해줍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해? 그냥 요즘 3D 게임도 이런 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스트는 아까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정말 현실과 가상이 구분 안 될 정도의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놀이동산을 체험을 하겠죠. 현실 세계 속에서 티켓을 사서 놀이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가상 세계에서도 그렇게 티켓을 구매하고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세상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화성을 개척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성을 개척한다. 지금 이제 그 꿈을 꾸고 계신 분도 있죠.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있긴 하지만, 과학자분들이 화성에 진짜 사람이 가서 거기서 이제 건물을 짓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심지어는 100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새로운 행성,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개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상세계 속에서 화성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가상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실감을 느낀다면은 새로운 행성을 개척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삶을 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가상도 나에게 또 다른 중요한 현실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직업도 가상의 직업과 또 현실의 직업을 따로따로 나눠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의사인데 가상 세계 속에서는 축구 선수다.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상세계 속의 또 다른 나, 그리고 현실세계 속의 또 다른 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실감나는 메타버스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직접 선생님의 얼굴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실험도 해보고 함께 체험도 해보는 그런 것 때문에 직접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가상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굳이 그쵸? 내가 힘들게 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그런 미래 속의 학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힘들게 일어나죠. 그리고 막 밥도 먹어야 되고 이빨도 닦고 그리고 막 옷도 입고 막 또 가는데도 또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 방에 들어가서 안경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안경 쓰는 순간 나는 아바타가 돼서 학교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날아오고 친구들도 다 날아와요. 똑같이 수업을 합니다.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 같이 똑같이 수업을 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서 이 안경만 벗으면 우리 집인 거예요. 와, 정말 편리하죠.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또 의견도 한번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실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간이동, 그쵸? 순간이동. 내가 갑자기 미국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확 오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이동하고 미래로 이동하는 이런 시간이동,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계속 그 기록이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로 가서 내가 예전에 했었던 모습들을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순간이동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뭐 현실 세계 속에는 직접 내가 막 하늘을 막 맨몸으로 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상 세계 속에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해 좋은 점과 또 기대되는 점만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언가를 발전시킬 때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발전시켰을 때는 분명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메타버스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글 같은 경우도 착용하고 또 하루 종일 막 그렇게 있다 보면은 시력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전자파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자세의 불량함 때문에 어떤 몸의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자, 지금도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그리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활동하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현실 세계 속의 범죄는 과학 수사를 통해서 그 범인을 특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인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가상 세계 속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쉽게 감출 수 있고 자기의 흔적도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범죄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현실보다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게임이나 어떤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도 너무 깊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그 안에 너무 빠져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그만하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정말 실감나는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는 그러한
충동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재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욱더 그 안에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화면을 좀 멈춰놓고 한 1분 이상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자, 잠입니다. 자, 잠은 현실 세계 속에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야지 가상세계 속에서 어떤 편안한 자리가 있다고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해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도 맛을 보게 해주는 포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맛을 본다고 해서 그 영양가까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픔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자, 가상세계 속에서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가상세계 속에 있는 아주 멋진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응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지가 막 묵직해지면서 막 뜨끈뜨끈한 느낌의 막 냄새가 막 위로 올라오겠죠? 자,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 세계 속에서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 여러분의 또 생각들이 있다면 따로 뭐 댓글에도 적어주셔도 좋고 본인이 한번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강연을 참 많이 다니는데요. 예전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직접 대면 강연을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만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 답답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직접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막 소통도 하고 잘하는 친구한테는 막 선물도 주고 막 사인도 해주고 그러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아무리 이 비대면 기술이 발달을 해도 직접 만나는 것만큼 그러한 즐거움과 어떤 기쁨은 주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또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가상 기술을 통해서 어떤 뭐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직접 내가 부모님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고 느끼는 그런 품, 그런 향 이런 것은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 손을 잡고 여행을 떠나는 거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 함께 손잡고 여행 떠나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가상현실이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직접 부모님 손을 잡고 떠나는 그 여행은 어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느껴지는 햇살, 그리고 뭐 풀벌레 소리라든지, 그리고 여기저기서 풍기는 냄새,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었던 맛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건데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똑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기의 손이 있죠. 이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가상세계 속에 결혼이 가능할까요? 결혼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같이 살아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상세계 속에서 같이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상세계 속에서의 만남만을 추구한다면은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나이 들어서 사라지는 사람만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것마저도 선생님이 생각한 이것들마저도 가능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중요한 것들과
가상세계에서의 중요한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고 먹고 그리고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조건들인데, 이것은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미래가 이렇게 크게 바뀐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한 가지 꼽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그 세계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메타버스 세상은 점점 가상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컨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소비가 일어나고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소비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무래도 만드는 사람 쪽이 더욱더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일기를 쓰고 있다면 그 일기를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데다가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쓰고, 그리고 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컨텐츠화 시켜서 영상도 만들어서 자꾸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 자꾸 만드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비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생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과제를 하나 좀 내주고 싶어요. 과제하면 벌써부터 너무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불명확한 세상에 대한 상상으로 간략한 시놉시스를 짜보는 이런 미션 한번 주고 싶어요. 예시로 이렇게 현실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의식이 인공지능화되어 메타버스에 이식된다. 어느 날 그 의식들이 메타버스를 넘어 현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고요. 모든 유저들의 행동들이 역사처럼 남아있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주인공들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버스 속 타임머신을 타고 원인을 찾아 나선다. 약간 이런 좀 추리물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주인공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한 친구를 만났고 사랑의 감정까지 갖게 되었으나 상대는 인공지능이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인간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사이버 결혼식을 올린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팡팡 떠오르는 그걸 그냥 써봤어요. 여러분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조금 고민해보면 이 정도의 분량의 어떤 그런 시놉시스를 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꼭 이것을 가지고 내가 컨텐츠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올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수업을 받은 친구들은 이 댓글에 한번 그렇게 써주게 되면 선생님이 거기다 평가도 조금 남겨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준비가 뭐냐면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준비예요. 여러분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세상에 대한 미래를 한번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 생각도 안 했던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자꾸 여러분이 그 메타버스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정말 그 세상을 만났을 때 좋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자, 누구나 메타버스 세계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해요. 안녕. 신과 함께하는 신나는